네, 매주 월요일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밀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희권 지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조금씩 좀 하락하나요? 다시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속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7월 4일 올해 저점 대비해서 5%,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0% 수준 반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0불까지 상승했던 유가도 95불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미국 신용물 국채 또한 3.5%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2.7%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물가, 금리 부담에 따른 시장 조정은 저는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물가에 대한 비용 부담이 그리고 이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력 위축 같은 부분은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으로 후행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저는 지표나 실적으로 후행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주가는 선반영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전형적인 역금융 장세 이후에 역실적 장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지난 저점을 하단으로 한 박스권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박스권 상단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베어마켓 또는 안돌랠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략적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골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최근에 글로벌 수요가 안 좋은 데 비해서 올해 분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수요와 상관없이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바로 BH입니다. BH, PCB 뭐 쪽에서는 뭐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업데이트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오전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2분기의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41억 공시를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고요. 서프라이즈의 배경은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3 시리즈의 판매 호조, 그리고 최근 상승한 환율의 덕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한 2분기 실적을 의미 있게 보는 이유가 2분기는 동사하기에 있어서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이죠. 때문에 비수기에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트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고요. 3분기에는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수기를 지나서 성수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형 고객사죠. 북미에 있는 고객사가 2024년에 태블릿과 노트북에도 OLED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그 시장 확대를 통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이 스마트폰이 넘어서 태블릿과 노트북까지 OLED를 탑재한다면 스마트폰에 비해서 대면적이다 보니 ASP 상승과 함께 매출단 확대까지 가능한데요. OLED를 착용할 경우에 동사의 FPCB의 층수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단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년 아마 24년도 제품이라면 내년에 3분기 동사의 성수기인 3분기부터 실적 전망치를 상향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1,400억대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예상 PER이 7.2배라고 말씀하셨는데 7.2배 이거가 저평가돼 있기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지만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동사의 히스토리컬 PER 밴드 수준이 하단은 6배 내지 7배였고요. 상단은 20배, 그리고 20배를 넘어선 25배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컬로 봤을 때도 저는 비싸지 않은 싼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올해 1,400억 수준의 최대 영업이익, 그리고 향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블릿이나 노트북, 전장에도 OLED가 채택이 되면 내년 실적 또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제품이 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다변화되고요. 전방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고 영업이익률 개선되는 것인데 멀티플을
밴드 하단 부분에서 정체시켜 놓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LG전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용 무선 사업부가 동사의 매출액 또한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P12 사업부 외에 LG전자로부터 무선 충전 사업부를 1,367억에 인수했는데요. 향후 10년간 20억 달러 수준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LG전자의 무선 충전 사업 고객사가 북미나 유럽, 일본 등의 완성 차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들과에도 공급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제 차량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FP12 사업부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그 매출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동사가 그 히스토리컬 PER 밴드에서 중간 또는 상단에 위치했다라면 이 밴드를 뚫고 나간다고 리레이팅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밴드 하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밴드 하단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 10일이면 그 갤럭시 폴더블 언팩 행사가 있는데 만약 이 언팩 행사 그리고 이후에 폴더블 흥행이 성공할 시에 동사의 동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PER 7.2배 올해 거래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 그 PER 7.2배라는 것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단에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고객이 다변화되고 있다. LG 쪽으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리레이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BH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스스로도 공부해서 우리가 좋은 판단 내렸으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